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이 들리죠. 이재명 정부가 어르신 복지 확 키운다더라. 기초연금도 달라지고 간병비도 국가가 지원한다더라. 이제는 임플란트도 더 싸게 할 수 있다던데? 그런데 막상 뉴스를 몇 번 들어도 그게 내 생활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나는 뭘 신청해야 하는 걸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끼리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거 신청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데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참 아쉽고 답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하는 15가지 복지 혜택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부터 간병비, 임플란트, 일자리, 주택연금까지 실제 생활에 딱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어떤 복지 변화가 내 삶에 들어오는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1장. 전체 기조는 무엇이 바뀌었나? 그럼 정부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르신 복지를 확 바꾸려 하는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의 가족의 부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이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부모님 간병, 임플란트, 주거비용 같은 것들이 가족에게 큰 짐이 되고 결국 어르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공백이 생기는 구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혹은 일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복지 개편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2장.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 15가지. 1. 기초연금 부부간의 규정 폐지.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부부간의 규정 폐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둘 다 65세 넘어서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데 둘이 같이 받으면 왜 깎여야 돼? 맞아요. 그동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명당 최대 약 32만 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약 20% 넘게 감액됐습니다. 참 아쉬운 제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자 32만 원까지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월 64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특히 혼자서 노부모를 모시거나 두 분 모두 은퇴하신 가정에 큰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원래 조금밖에 못 받던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새로 고지받는 금액 꼭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는 감액 없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년수당 도입. 두 번째는 장년수당 도입입니다. 62세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퇴직. 그런데 연금은 65세부터 그 사이 3년 동안 소득도 없고 복지 혜택도 애매해서 참 막막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구간을 소득 공백 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년수당이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60대 초반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추후 고시가 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긴 60세, 64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정말 사각지대였던 구간이었죠. 아이고, 연금은 아직인데 살림은 돌아가야 하고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 꼭 앞으로 장년수당 신청 정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노후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큰 변화가 될 거예요. 3임플란트 건보 확대 적용. 세 번째 혜택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인데요. 솔직히 나이 들수록 치아 건강 유지가 참 어렵죠. 특히 임플란트는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미루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평생 딱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확 달라집니다. 적용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내려가고 적용 개수도 4개까지로 확대됩니다. 즉 60세만 넘으면 최대 4개까지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비용을 훨씬 덜 부담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임플란트 1개 시술에 최대 100만 원 넘게 들었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30만 원, 4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4개면 수백만 원 절약이 가능하겠죠. 치아가 건강해야 식사도 편하고 건강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 치과 가야 하는데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건강보험 확대 꼭 활용해 보세요. 내년부터 적용 대상도 늘어나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네 번째 혜택은 정말 많은 가정에 가장 반가운 변화가 될 겁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은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간병비는 대부분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월 수백만 원씩 나가니까 가족들이 병원비 걱정에 집 한 채 팔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부담이 컸던 간병비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입니다. 혹시라도 요양병원 입원 계획이 있거나 현재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꼭 이 제도 변화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가족과 어르신 모두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지역 통합 돌봄 강화. 5번째는 바로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지역 통합 돌봄 강화인데요. 그동안 돌봄은 거의 가족의 몫이었죠. 병원 가는 것도, 식사 챙기는 것도, 갑자기 아프시면 달려가는 것도, 가족이 없으면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체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직접 방문 건강관리, 반찬급식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 대비 안부 확인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까지 이렇게 생활 속 돌봄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제공됩니다. 이제는 가족이 일하러 가 있어도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도 우리 동네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줄고 어르신들께는 고립감이나 두려움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증 만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 주변 어르신이 해당되시는지 미리 동주민센터,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6.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6번째 혜택은 바로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인데요. 그동안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혈압은 이 병원, 당뇨는 저 병원, 감기 걸리면 또 다른 병원, 병원은 자주 가는데 내 건강을 전체적으로 봐주는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치의를 등록해서 내 건강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상담, 생활 습관 관리, 필요할 때는 전문 병원과 연계까지
책임져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나만의 주치의 선생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괜히 병 키우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과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주치의제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내 건강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든든해질 겁니다. 7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7번째 변화는 바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인데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노후가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는 빠듯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된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이 제도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일부 고가주택은 제외됐거나 중간에 상환 조건이 불리해서 망설인 분들도 많았어요. 앞으로는 주택 종류별, 개인 상황별로 더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확대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으로 일부 인출 가능. 생활비가 더 필요한 시기에는 월지급액 늘려받기. 대출 상환 유연성 확대 등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내가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훨씬 든든한 선택지가 생긴 셈이에요.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서 주택연금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려드리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800 신탁제 도입 및 반응형 재산관리. 8번째 혜택은 공공신탁제 도입과 반응형 재산관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적인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치매가 오거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가 내 재산을 몰래 빼가거나 엉뚱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내 재산을 신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내 뜻에 맞게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지정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이번 제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신탁 서비스에 참여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중산층, 서민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도는 사설 신탁 서비스만 있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활용 못하신 분들이 많았죠. 이제는 국가가 직접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멀리 살거나 독거 어르신이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재산을 미리 안전하게 관리해두면 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공공신탁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꼭 상담받아 보시고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9번째 혜택은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할 자리가 없어서 아쉽다. 조금이라도 용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 어르신 일자리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약 80만 개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140만 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공공일자리만이 아니라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등 어르신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도서관 복지관 지원 업무,
공공시설 관리 보조, 지역 특화형 사회 서비스 등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활력과 자존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훨씬 밝아졌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계세요. 혹시 나는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신청 방법과 모집 일정도 안내할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일하는 노인연금 감액 최소화. 10번째 혜택은 일하는 노인연금 감액 최소화인데요. 그동안 이런 억울한 상황 참 많으셨죠. 나 아직 건강해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맞아요. 그동안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기초연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어도 망설이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많았죠. 이번에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감액폭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일 좀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깎이는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감액 없이 유지, 초과 소득 구간도 감액폭 최소화 적용.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일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괜히 일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냐?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는 마음 놓고 도전해보세요. 건강하게 일하고 연금도 제대로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10일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번째 혜택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인데요. 어르신들 모임의 중심지인 경로당. 그동안 아쉬운 점들도 참 많았죠. 겨울엔 난방비 걱정, 여름엔 전기료 걱정, 양곡비도 빠듯하고 시설 유지도 어려워서 불편하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에 냉난방비 지원을 늘리고 양곡비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시설비와 회계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돼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경로당 이용 가능. 밥해 먹는 걱정도 덜고 맛있는 식사 지원도 더 원활하게. 시설 관리나 회계 처리도 훨씬 편리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운영비가 빠듯해서 냉난방을 아껴 쓰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겁니다. 12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12번째 변화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된다는 건데요. 요즘 파크 골프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세요? 부담 없는 운동,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까지. 파크 골프장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설이 부족해서 예약이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았죠.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파크 골프장 신규 설치 확대,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접근성 개선,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체육시설, 게이트 볼장, 실내 체육관 등 확충까지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죠. 실제로 파크 골프를 시작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몸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기고 하루가 너무 즐겁다고 하세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고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13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13번째 혜택은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변화입니다.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인데요. 요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위축되고
혹시라도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참 많아지죠.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을 55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 체계 마련, 일상생활 지원, 말벗 서비스, 필요시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까지 정말 촘촘하게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챙겨주는 서비스예요. 그동안은 대상자가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외롭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서비스 꼭 안내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큰 도움이 되고 마음의 의지가 되는 서비스거든요. 14. 응급안전안심기기 확대. 14번째 혜택은 응급안전안심기기 확대인데요. 쉽게 말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집에 스마트 안전망을 설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센서,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을 어르신 댁에 설치해서 24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없거나 급격한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가족과 응급대응센터에 알림이 가고 신속하게 확인과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 서비스를 27만 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안전망 설치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5. 여름철 냉방비 지원, 일자리 활동 시간 단축 등 폭염 대책. 자, 마지막 15번째 혜택은 여름철 냉방비 지원, 일자리 활동 시간 단축 등 폭염 대책 강화인데요. 요즘 여름 얼마나 더운지 다들 아시죠? 에어컨 켜야 하는 건 아는데 전기료가 무서워서 망설인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일자리 활동도 너무 버겁다. 이런 말씀 많이 들립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에어컨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어르신 일자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중지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공공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오래 일하지 않도록 시간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쉬도록 하는 제도가 적극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냉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꺼리고 무리해서 일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변화로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주변에 냉방 걱정하시는 어르신이나 무리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지원 정보를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3장. 앞으로 달라질 생활 변화 총정리. 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혜택 15가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리스트부터 체크하기. 기초연금, 장년수당,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주택연금, 돌봄 서비스 등 내가 해당되는 나이 소득 조건인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이 필요한 항목은 꼭 신청하기. 기초연금과 장년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상담으로 신청, 공공신탁제, 주택연금은 금융기관 또는 관련 기관 상담 필요. 셋째, 내 집에 설치할 서비스는 사전 신청 챙기기, 응급안전안심 ICT 기기 설치, 냉방비 지원, 에어컨 설치 지원은 지자체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는 가만히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먼저 확인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오늘은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혜택 15가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복지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챙기고 주변에도 함께 알려주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